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리스의 그 고대 그리스의 문학, 서사시나 서정시, 비극에서 그 파테이마토스가 중심적인 주제였다는 거를 알아보았고, 실제로 이제 여기 흔들다리네. 흔들다리. 여기 뭐 흔들리는 소리가 막 일부러 소리 나게 이렇게 만들어 놨네. 이런 데는 걸으면 좀 똥꼬가 짜릿해요. 왜 여기 왜 만들어 놨나 했더니 흔들다리로 만들어 놨구나. 실제로 이제 그리스에서 영웅으로 칭송되는 인물들이, 이 사람들도 파테이마토스를 따라요. 이 사람들이 고통과 고행을 통해 영웅으로 칭송받고, 사회에 이제 신들도 많이 되죠. 그리스의 영웅들도 똑같이 이제 고통을 통한 깨달음을 추구하는 존재들이에요. 이런 거는 이게 인도 아리안들의 공통적인 전통인 것 같아요. 인도에서도 이게 요가 수행을 하는 게, 이게 별의별 놈의 그 자세를 다 취하면서 고통을 스스로 만들어 가면서 수행을 하죠. 이게 이제 원래 그 베다나 우파니샤드에서 브라만교의 전통이죠. 그걸 이제 붓다가 중도를 주장하면서 그런 고행 없이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시범적으로 보인 거죠. 그래서 이 고행이라는 게 고대 아리안들의 오랜 전통인 것 같아요. 그런 고행을 한 사람들만이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행을 통해서 영웅이 된 그리스 영웅들에 대해서 그 예를 들어보기로 하죠. 그래서 그리스의 영웅이라는 게 이 많은 체험과 고통을 겪음으로써 깨달음을 얻고 영웅으로 칭송받는 것이지, 입으로만 나불대면서 날로 먹으려는 그런 관념 철학과 같은 전통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절대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고대 그리스인들이 감각과 경험을 중시했지, 이 관념 철학이나 형이상학은 무시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통과 고행을 통해서 영웅으로 칭송받은 예들을 들어보기로 하죠. 거의 그리스의 모든 영웅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말했던 그 오디세우스의 10년에 걸친 항해나 헤라클레스의 12고역이나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들이죠. 여기는 군사시설, 어딜 가나 중요한 데는 군사시설 막아놓고, 이게 뭐 군사시설이야. 전망대로 가려면 우회해야 돼요. 이 오디세우스의 모험하고 비슷한 게 이아손의 그 아르고스호의 항해가 있죠.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자면, 이 얘기는 이게 오디세우스보다 훨씬 늦게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오디세우스 같은 경우는 한 기원전 8세기 정도에 기록됐을 거라고 보는데, 이 아르고스호의 항해는 기원전 3세기 로도스의 아폴로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장이었다 그래요. 이 사람이 아르고 나우티카라는 책을 지었는데, 거기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아르고 나우티카가 이제 헬레니즘 시대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서사시라 그래요. 헬레니즘 시대는 4세기, 기원전 4세기 이후 시대죠. 그래서 이 아르고스호의 항해 줄거리를 살펴보면은 이게 기원전 12세기, 13세기가 배경이에요. 그래서 그 이올코스라는 나라에 왕 펠리아스가 있었는데, 이올코스는 테살리아 지역에 있던 한 폴리스였던 것 같아요. 테살리아가 하니까 아테네가 아티카 반도에 있고, 그 위에 보요티아, 그 위에 있는 테살리아 집안이죠. 이 사람이 이제 조카한테 왕을 물려주기로 했는데, 그 조카가 이제 커가지고 약속을 지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욕심이 생겨가지고 물려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황금 양털을 구해오라고 해요. 그걸 조건으로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이게 황금 양털이라는 게, 이 양털이 있으면 나라의 번영을 가져다 주고, 잃어버리면 나라에 불행이 닥치는 그런 예언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그 귀하고도 귀한 보물이죠. 이 황금 양털의 유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면, 이게 네펠레라는 요정이 있었는데, 이 요정이 보요티아, 그러니까 테살리아 지방의 그 바로 밑에 남쪽 지방이죠. 그 왕 아타마스하고 결혼해 가지고 쌍둥이 남매를 두었는데, 프릭소스와 헬레예요. 근데 이 아타마스가 변심을 해 가지고 이노라는 여자한테 반해 가지고 네펠레를 버려요. 그 이노가 이게 디오니소스 어머니인 세멜레와 자매예요. 그런데 이제 이노가 이 네펠레 그 자매를 미워해 가지고 관계를 꾸며 가지고 곡식에 씨앗을 볶아서 곡식이 자라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흉년이 지경에 흉년이 드니까 이제 농부들이 그 신탁을 구해 가지고 이제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인어가 신탁의 그 사제들을 매수해 가지고 이 프리속스와 헬레를 희생 제물로 바치라고 이렇게 신탁을 내리라고 해요. 여기서도 이제 신탁이 사람이 다 꾸미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신탁이 인탁이라는 제 주장이 딱 맞아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네펠레가 제우스한테 자기 쌍둥이 자매를 구해달라고, 남매를 구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고, 그러니까 제우스가 헤르메스하고 날개 달린 황금 양을 보내요. 그래서 그 황금 양을 타고, 이 황금 양이 날개가 있어 가지고 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황금 양을 타고 이제 바다를 건너서 이제 터키 쪽으로 가는데, 도망가는데, 헬레는 어지럼증이 생겨 가지고 바다에 빠져 죽어요. 그래서 그 바다가 이제 이름이 헬레스폰토스가 되는데, 헬레의 바다란 뜻이죠. 폰토스가 이제 이게 바다란 뜻이니까 헬레스폰토스 바다가 이제 여기서 나온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프릭소스는 끝까지 이제 황금량을 타고 건너가서 이제 콜키스에 도착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의 그 조지아에 있던 나라예요. 그래서 콜키스 왕
IETS의 환대를 받아요. 나중에 이제 이 황금양을 제우스한테 바치는데, 이 황금양의 털이 이제 황금양 털인 거죠, 이게. 그래서 제우스가 보낸 거죠, 이게. 바다에, 네, 이제 바다 끝에 도착했어요. 여기 등대도 있고 바람이 시원합니다. 이제 밀물 들어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어디 가라고? 여기 저기 올라가. 이거 대포 같은 것도 있고, 이게 뭐 대포가 아니라 딴 걸 상징한다 그러는데, 155mm 곡사포처럼 생겼어요. 별로 잘 만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황금 양털이라는 게 이게 제우스의 선물인 거고, 이것을 뭐 가지게 되면은 제우스의 축복을 받는 거라서 왕이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신의 축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황금 양털을 구하기 위해서 이하손이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영웅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 콜키스 쪽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여기에 이제 참가한 영웅들이, 쟁쟁한 영웅들이 다 참가해요. 그래서 오이디푸스도 참가하고, 오르페우스, 헤라클레스, 테세우스, 그 다음에 라에르테스는 오디세우스의 아버지죠. 그 다음에 펠레우스, 아킬레스의 아버지죠. 그 다음 파트로클로스, 아킬레우스의 이제 친구, 동성의 친구고, 그 다음에 카스토로와 폴리데우케스, 이 둘은 이제 헬레네하고 같은 쌍둥이 남매죠. 이게 고대 그리스에서 아주 대표적인 영웅들이죠.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콜키스 쪽으로 항해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시대가 다 비슷한데, 이 헤라클레스는 이게 시대가 틀리죠. 이게 훨씬 16세기 사람이니까 시대가 틀리고 또 비중도 틀리죠. 이게 다른 영웅하고 비교가 안 되죠, 헤라클레스는.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일찌감치 초반에 탈락해요. 딴 데로 가버리고, 이게 헤라클레스가 끼면 너무 이게 비중이 차이 나가지고 얘기가 안 되니까 일부러 빼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고대 세계, 고대 그리스 세계, 그러니까 어벤져스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에다가 엄청나게 후대에 꾸민 얘기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배가 콜키스에 도착해 가지고 황금 양털을 찾아 나서는데, 이 콜키스의 왕 아이에테스가 그 황금 양털을 줄 리가 없죠. 그걸 이제 그 딸이 메데이아인데, 메데이아가 이제 아버지를 배반하고 이하손을 도와가지고, 이하손한테 반해가지고 도와가지고 황금 양털을 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이올 코스로 돌아오는데, 도중에 이제 바다에서 세이렌도 만나고 키르케도 만나고, 세이렌을 만나는데 오르페우스가 리라를 연주해 가지고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메데이아가 그 자기 아버지를 배반하고 도망가니까 이제 동생이 추적을 해오는데, 그 동생을 메데이아가 죽여요. 그래가지고 그 죄를, 키르케를 만나가지고 이제 죄를 씻는데,
키르케가 이제 메데이아의 고모예요. 그래서 오디세이하고 똑같이 세이렌도 나오고 키르케도 나온 걸로 봐가지고 오디세이아 얘기도 많이 가미를 한 거를 알 수 있죠. 근데 이올코스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황금 양털을 그 이올코스 왕 펠리아스한테 내놓는데, 펠리아스가 원래 이제 왕위를 안 물려주려고 그 황금 양털을 구해오라고 한 거니까, 막상 황금 양털을 구해와도 왕위를 양보할 생각이 없는 거죠. 여기 해변으로 가려니까 길도 안 좋고 왼발하기 힘들 것 같고 너무 땡볕이라 돌아가겠습니다. 산길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올코스 왕 펠리아스가 이하손한테 왕위를 안 물려주니까 이 메데이아가 또 마법사예요. 마녀예요. 마녀라 가지고 마법을 써가지고 펠리아스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하손하고 메데이아가 이올코스에 쫓겨나요. 이올코스에서 추방당해 가지고 코린토스로 가는데, 거기서 이제 애 둘 낳고 수년 동안 이제 행복하게 사는데, 근데 이하손이 욕심이 나가지고 그 코린토스의 공주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메데이아를 버리려고 하니까 메데이아가 마법을 써가지고 그 결혼 선물이라면서 이제 옷하고 황금 머리띠를 보내는데, 거기다 독을 발라가지고 그걸 이제 그 공주가 크레우사인데 그거를 머리띠하고 옷을 입으니까 불이 붙어 가지고 끌라고 해도 꺼지지도 않고, 그 아버지 코린토스의 왕이 불을 끌라고 해도 도리어 그 딸한테 붙어 가지고 떨어지지도 않고 해서 둘 다 타 죽어 버려요. 이걸 보면은 이게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고대 그리스의 불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불이 이제 요새로 따지면 백린탄하고 비슷해 가지고 끌 수가 없는 불이에요. 이 그리스의 불도 그랬다 그러는데, 이 그리스의 불이 아니었을까? 이 그리스의 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콘스탄티노플 성이 1000년 동안 함락이 안 됐던 원인이 이 그리스의 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요. 이 그리스의 불을 실제로 메데이아가 화학 지식이 있어 가지고 쓴 게 아닐까. 이게 단순히 신화만은 아니고 실제로도 가능한 일이죠. 거기다 모자라 가지고 메데이아가 이제 왕하고 공주를 죽여버렸으니까 도망가야죠. 도망가기 전에 자기 두 아들도 칼로 찔러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헬리오스가 보낸 용이 끄는 수레를 타고 아테네로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이 메데이아가 메데이아의 아버지 아에테우스였나? 아버지가 이제 헬리오스의 아들이라서 헬리오스의 손자죠. 그러니까 헬리오스가 이제 아폴론이에요. 아폴론의 이전 이름이에요.
아폴론이 원래 헬리오스였는데 나중에 후대 아폴론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태양신이죠. 그 이하손이 이제 뒤늦게 후회하고서 메데이아를 찾는데 이제 소용이 없죠. 모든 것을 다 잃고 이하손이 외롭게 정처 없이 떠돌다가 과거에 그 아르고스호에 항해를 했던 아르고스호 밑에 가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선미가 부러져 가지고 이하손의 머리에 떨어져서 즉사한다는 그런 비극적인 얘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 그리스 최고의 영웅인데 최후는 또 비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디세우스도 이타케로 돌아와 가지고 이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게 행복한 여생을 보낸 게 아니라 오디세우스도 비참하게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의 영웅이 되려면은. 근데 이 아르고스호의 항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후대에 기록이 됐고 또 여러 판본들이 존재해요. 여러 판본들이 있어 가지고 판본마다 영웅들이 다 틀려요. 그래서 에우리피데스가 메데이아라는 비극을 짓죠. 이것도 이제 완전히 막장 시리즈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 또 저건 저거지. 구름다리지, 구름다리. 여기서 이제 태양신이 아폴론이 아니라 헬리오스로 나오는 게 이게 그러니까 기록은 굉장히 늦게 됐는데 원래 얘기의 원본은 이게 오디세이아나 일리아스보다 더 오래됐다는 거예요. 오디세이아나 일리아스에서는 아폴론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헬리오스는 그 아폴론의 이전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르고스호의 항해 같은 경우에는 얘기의 원래 그 뿌리 뼈대는 이하손의 그 생존 연대는 훨씬 더 오디세이아보다 더 오디세우스보다 더 오래됐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 그리스 신들이 전 시간에 제가 얘기했듯이 이집트 신을 그대로 복사한 거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좀 틀린 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헤로도토스는 거의 복사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조금 틀린 점이 있는데 이 아폴로는 이집트에서 넘어온 게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헬리오스고 이 헬리오스가 이제 이집트에서 태양신이 넘어가면서 중간에서 헬리오스로 바뀌고 최종적으로 그리스에서 이제 아폴론으로 정착하게 된 그런 이렇게 태양신이 이집트에서 출발해 가지고 그리스로 건너가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테세우스가 또 그리스에서 엄청난 영웅이죠. 테세우스가 이제 아테네를 건설한 영웅으로 크게 추앙받는데 이 아버지가 아테네 왕인 아이게우스고 어머니가 트로이젠의 공주 아에트라예요. 트로이젠은 그 펠레폰네소스 남동쪽 그 해안 지방에 있는 나라죠. 그래서 이 출생이 우리나라 주몽설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그 아테네 왕 아이게우스가 늦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왕위를 물려줘야 되니까 아들을 낳기를 열망했는데 그래서 메데이아를 코린토스에서 탈출시킨 것도 아이게우스예요.
그래서 아테네에서 받아들였죠. 메데이아가 이제 자기가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살살 꼬셔가지고 데려간 건데, 그래서 메데이아하고 살았는데 메데이아가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아이게우스가 델포이에서 신탁을 구했는데, 그 신탁 내용이 아테네로 돌아올 때까지 포도주 가죽의 부푼 입구를 풀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아이게우스가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이게 해석을 못하고 있었는데, 뭐 해석은 그걸 이제 그 친구인 트로이젠 왕 피테우스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거를 알아들어 가지고 아이게우스한테 술을 먹여 가지고 자기 딸하고 동침하게 해요. 그래 가지고 난 애가 이제 테세우스인데, 그 다음에 이제 곧 이제 아이게우스는 모르고, 영문을 모르고 이제 그냥 그 아에트라하고 잔지도 모르고 아테네로 돌아갔는데, 테세우스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그 트로이젠에서 자라요. 그래가지고 다 자라니까 엄마가 이제 그 아테네 왕 아이게우스의 그 칼하고 샌들 이거를 찾아가지고, 발 밑에서 찾아가지고 아이게우스를 찾아가게 해요, 아테네로. 이게 고구려에서 주몽소라고 거의 비슷하죠. 주몽의 아들이 이제 유리왕인데, 유리왕이 주몽이 부여에서 이제 핍박 당할 때 낳은 아들이고, 이게 도망가 가지고 이제 고구려를 세우고 그 지역에 이제 유지이던 소선하고 결혼해 가지고, 그 소선호 아들이 이제 온조하고 비류였죠. 주몽의 친아들이 아니죠. 근데 유리왕이 이제 그 주몽이 준 칼을 가지고, 칼을 바위에서 대돌인가 대돌 밑에서 찾아내 가지고 유리왕을 찾아오니까, 이제 주몽을 찾아오니까 이제 자기 아들로 인정하고, 그 주몽과 비류는 쫓겨나죠. 쫓겨나서 이제 주몽은 하남 유래성으로 오고, 한강 밑에, 그 다음에 비류는 인천의 미추홀에서 이제 나라를 세우는데, 미추홀은 망하고 이제 그 온조의 그 하남 유래성은 다시 이제 백제로 발전하죠. 요 얘기하고 아주 비슷한 게 신기하죠. 다리 아파. 여기로 나 다리 많이 아파. 무릎이. 내려가는 길이 저기 있네. 저쪽으로 가서 해변에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이 테세우스가 아테네로 가는 길에 뭐 아칸들하고 괴물들 많이 물리쳤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프로크루테스라는 괴물인데, 괴물인지 인간인지 모르겠는데, 그 자기 쇠침대 길이에 맞춰 사람들의 몸을 잡아 느리거나 잘라 가지고 하던 그 프로크루테스를 죽인 거, 이게 제일 유명하죠. 이제 아테네에 도착해 가지고 이제 그 칼하고 샌달을 보여주니까, 이제 아이게우스가 자기 아들인 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세우스가 그 크레타에 그 미노타우루스 죽인 얘기는 뭐 유명하니까 할 필요 없겠죠.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그 미노스 왕의 공주 아드리아네가 도와줘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데? 가야 돼? 미노스의 그 미궁을 빠져나오는데, 안 가. 여기 산에 올라갔잖아. 그걸 이제 아드리아네를 배반하고 낙소수섬에 거기는 안 가. 버리죠. 그것도 이제 이하손이 메데이아를 버린 거하고 얘기가 비슷해요. 뭐 영웅들이 어떻게 여자 버리는 것도 비슷한 얘기고, 그리스 영웅들이 참 여자들한테는 참 많이 잘못하는 것 같아요.
뭐 테세우스가 뭐 영웅적인 행위를 한 거는 뭐 너무 유명해 가지고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겠고요. 근데 테세우스가 이제 정치적으로도 큰일을 했죠. 이제 아테네를 건설했다는 그런 영웅으로 충성받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이 평예를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을 이제 그 평예 의원으로 선출하게 해 가지고 민주정의 기초를 닦은 게 제일 큰 거죠, 이게. 평예가 나중에 이제 아테네가 망할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되죠. 요즘으로 따지면 국회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평예 의원이 300명이나 400명 이렇게 되도록 해가지고 요즘에 국회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테세우스가 아테네 민주주의에 초석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는 거고, 그게 사실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큰 일을 한 거죠. 근데 이 테세우스의 최후도 또 비참해요. 이게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반란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이 뭐 민주정의 기초를 세웠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실상으로는 이 사람도 독재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메네스테우스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걸 진압을 못하고 이제 테세우스가 도망쳐요. 그래가지고 스키로스라는 섬에 가는데, 그 왕이 이제 테세우스를 벼랑 끝으로 밀어가지고 죽여요. 최후가 비참한 것도 이게 또 이하손하고 비슷한 게, 그리스의 영웅들은 또 최후가 비참한데도 어떻게 영웅이 되고 칭송을 받아요. 물이 좀 들어온 것 같은데, 아까 내 라면 먹은 데는 물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이쪽 건너가면 내 라면 먹은 데인데, 여기 뭐 자갈도 아니고 그냥 막 험한 돌이라 가지고 도저히 이 맨발을 걸었다가는 발 작살 날 것 같아요. 맨발 도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리스의 영웅들이 이렇게 고행과 고통을 통해서 영웅이 될 수 있었고, 이걸 보면 이제 파테이마토스, 고통을 통한 깨달음, 여기에 딱 맞는 거죠. 여기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그리스에서 영웅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파테이마토스, 고통을 통한 깨달음이 그리스 문학의 주제이고, 영웅들도 여기에 따라야지만이, 부합해야지만이 영웅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랬는데, 이런 개념이 이제 시대가 갈수록 변해요.